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팀별 시즌 예상 한번 네 번째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K 금융그룹 은맨 배구단의 순서예요. 아, 진짜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팀 이름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팀 이름하고 이 구단 운영에 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뭐 OK 팬들이라거나 그 구단 내부 반응 이런 거는 뭐 잘 모르지만 저처럼 그냥 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이런 이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요. 그냥 황당함 그 자체예요. 그저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좀 바보 같기도 해요. 아,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걸로 결정한 거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OK 모기업이 구단을 운영하는 거를 보면은 좀 느낌이 옵니다. 우승할 때까지는 좋았죠. 파격적인 투자, 젊은 선수들 이끌고 우승했고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성적에 이렇게 목매는 모습을 보이질 않더라고요. 프로인데 두 번 우승한 다음에 그렇게 역대급으로 꼬라박는 시즌을 또 두 시즌이나 보여줬는데도 감독 안 바꾸고 놔뒀고 또 그 감독이 사퇴한 다음 후계자가 그 감독과 함께 폭망 시즌을 함께 했던 코치예요. 석진우 코치가 지금 감독이지만 이거는요 사실은 제정신 붙어있는 그런 구단인 수뇌부라면은 할 그런 행동이 아니죠. 선임이. 자, 그 밖에도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기업 직원들한테 OK 배구단 기사 막 따라다니면서 막 댓글 달라고 한 거. 뭐 그래서 뭐 댓글 단 사람들한테 뭐 상품권 줬대나 어쨌대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회사에서 본인들 돈으로 직원들한테 뭐 줘가면서 댓글 좀 달게 했다는데 뭐 이게 무슨 문제냐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저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것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뭐 같이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작 그런 수법이나 생각을 해낸다는 구단 운영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OK 저축은행 구단 기사에다가 댓글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달면은 갑자기 뭐 비인기 팀 OK가 뭐 인기 팀 됩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 상황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쪽팔린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긴 뭐 부끄러운 걸 아는 팀이라면은 뭐 이기면 승리 수당, 뭐 지면 기부금 공제 이런 거를 선수가 아닌 모기업 직원들한테 안 했겠죠. 아니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데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 왜 그 모기업 직원들이 돈을 받거나 떼야 돼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것도 자기들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뭐 제3자가 보기에 정상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비인기 팀입니다. V리그에는 참고로 우승을 경험해본 팀이 딱 네 팀밖에 없어요.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그리고 OK저축은행, 대한항공. 이쯤 되면 사실 인기팀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별로 문제는 없어요. 그런 행동들에. 근데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보면은 이 모기업은 어떻게든 좀 지명도를 올리는 그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많고 이자를 주는 사람이 많아야 뭐 돈을 벌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없죠. 쪽팔린 거지. 자, 뭐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엔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OK 구단이 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보인다. 뭐 그런 맥락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엔트리는요. 먼저 1차 등록하기 전에 레프트에 4명 있어요. 상무에서 차지환 선수 복귀할 예정이죠. 라이트 2명 있습니다. 조재성, 전병선. 센터에 3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진선, 박원빈, 진상원. 그리고 신인 선수 2명 지명했죠. 1라운드에서 한양대학교 출신 박창성 선수 지명했고요. 2라운드에서 속초고 출신 함동준 선수 지명했어요. 세터는 현재 지금 4명이 있어요. 이민규, 광명우, 그리고 FA로 영입한 권준영 선수에다가 작년에 그 조선대학교 출신 선수 지명한 그 이태봉 선수 있죠. 4명 있습니다. 리베로는요. 원래 지난 1차 등록 때에는 3명이었어요. 조국기, 정성현, 그리고 지난해 수련 선수로 뽑았던 조성찬.
여기에 그 군대에서 복귀한 부용찬 선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이 20명이에요. 차지현 선수까지. 근데 여기서 2명이 최소한 엔트리에서 빠져야 되거든요. 누가 빠지게 될지, 아니면 2명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다른 신인 선수들을 더 등록할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3라운드에서 최찬울, 4라운드였나요? 수로현 선수였나요? 그 문지훈 선수까지 해가지고 신인 자체는 4명 뽑았거든요. 근데 2라운드 선수까지만 의무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밑으로는 정원 외 관리를 해도 돼요. 그래서 OK저축은행이 기존 선수들을 얼마나 빼고 신인 선수를 등록할지가 조금 관건이에요. 누가 빠질지는 뭐 예상이나 한번 해보죠. 저는 우선 리베로 조성찬 선수 유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터 이태봉 선수도 빠질 공산이 좀 있어요. 저는 2명 빠진다면 이미 이 2명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포지션별 선수를 보면은 이제 레프트 송명근, 심경섭, 김웅비, 최용석 4명이고요. 차지환 선수 올 거예요. 나머지는 뭐 라이트는 펠리페 선수 있죠. 자, 이제 주전은 아무래도 이민규 세터, 심경섭, 송명근 레프트, 진상원, 박원빈 센터, 리베로 정성현, 라이트는 펠리페, 이렇게 7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사진을 퍼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거는 진짜 멋지게 잘 해놨더라고요. 사진도 다 잘생기게 다 잘 나왔어. 좀 부럽네 이런 거는. 근데 오케이는요, 좀 시작하기도 전에 좀 꼬였어요, 시즌이. 일단 2가지 면에서 꼬였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선수 선발이었어요. 트라이아웃 때 뽑은 그 외국인 선수가 누구였죠? 미하우 필립? 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 선수를 그 부상이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퇴출시켰죠. 근데 이 선수를 저는 왜 뽑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폴란드 2부 리그 출신인데요. 그렇게 뭐 실적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지난 트라이아웃에서 뭐 이상한 선택을 한 팀이 한둘이 아니라 뭐 다 납득 안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도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선수 방출하고 펠리페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뭐 사실상 시몬 이후로 한 시즌 제대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없는 수준이죠. 이제 펠리페도 이 대체 선수로나 좀 데려올 만한 거지. 풀타임 뛰어본 시즌 보면요,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 일단 이제 V리그에서 펠리페는 지금 3시즌 뛰었고요. 이번 다가오는 시즌이 4시즌째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선수 커리어 보고 있으면은요,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첫 시즌이었던 17, 18 시즌부터 지난 19, 20 시즌으로 오면서 점점 펠리페 선수가 그 출전한 경기 수하고 세트 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제일 처음이었던 17, 18 시즌에는 뭐 사실상 풀타임이었고, 그리고 작년 시즌이 가장 경기 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올해 나이로 이제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이제 벌써 33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선수, 이 펠리페 올해 활약을 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은, 석진욱 감독은 지난 시즌 바라보면서 데려왔겠지만 저는 17, 18 시즌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때 공격 성공률이 채 50%가 안 됐어요. 이제 이거를 50%가 안 되는 공격 성공률이라면은 이거 이쯤 되면 외국인 선수 이거 망한 거예요.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뽑으면 안 돼요. 이 성적을 보고 사실 뽑으면 안 돼요. 근데 펠리페가 첫 트라이아웃 때 뽑는 선수가 아니라 대체 선수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인식이 이게 프로팀들 감독들 뇌리에 딱 박힌 거예요. 실제로 뭐 이 정도 대체 선수라면은 뭐 그럭저럭 잘한 거 맞아요. 이제 물론 현대캐피탈의 다우디 같은 선수도 대체 선수인데 훨씬 잘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대체 선수들이 오기 전에 그 전 상황에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갈려 나간 상태잖아요. 뭐 부상도 있고 뭐 부진도 있고 이런 상태로 빠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팀을 운영하는 감독 머릿속에는 이거는 이거 빨리 어떻게든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시즌 터진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선수들 찾아가지고 뭐 어떤 선수가 나을지 뭐 반지원정대 보낼지 이런 거는 현대캐피탈밖에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모험수를 감행할 수 있지 못하니까 그냥 무난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무난한 선택이 아닙니다. 또 왜 대체 선수는 망할 확률도 매우 높아요. 지금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산탄젤로 완전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해서. 이런 선수라든가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모로즈 선수도 있었고 그 선수도 뭐 지금 기억으로는 그럭저럭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이럴 바에는 그냥 평타만 쳐줘도 뭐 그저 감사하다고 업고 다닐 정도가 되니까 사람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펠리페가 부름을 받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작년 시즌 우리카드는 리시브가 상당히 좋았던 팀입니다. 그런데 OK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은 리시브가 지난 시즌 막장이었어요. 지난 시즌 우리카드 리시브 3위였습니다. 약 38.8%. OK저축은행 리시브 6위였습니다. 32%. 삼성화재가 꼴찌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시브가 개판이면은 세터들이 오픈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카드에서는 펠리페 아니더라도 나경복이라는 리그 MVP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 상황에서도 선택지가 최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몰빵할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17, 18 시즌부터 펠리페가 세트당 공격함 횟수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일단 17, 18 시즌이 제일 많았어요. 세트당 11.7회. 그리고 18, 19 시즌에는 10.8회. 19, 20 시즌에는 세트당 10.1회였어요. 점점 공격 시도 횟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성공률은 47%, 50%, 51%로 점점 좋아졌어요.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리시브도 안 좋고 공격을 같이 부담해줄 선수도 없고 몰빵을 해야 될 OK저축은행으로 펠리페가 왔으면 뭐 그 답은 저는 뭐 뻔할 뻔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할 확률보다 못할 확률이 더 커요. 나이도 더 먹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송명근 선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뭐 근데 송명근 선수 있던 시즌에도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선수 몰빵으로 갈아 넣던 게 OK저축은행이에요. 다른 팀 아닙니다. 요스바니 선수 18, 19 시즌에 세트당 공격 횟수가 10.9 정도 돼요. 뭐 이것만 봐서는 뭐 그렇게 많아?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요스바니는 다른 라이트 외국인 선수와는 다르게 리시브도 엄청나게 많이 받던 선수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시즌 후반부에 못 버텼잖아요. 아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펠리페가 공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 텐데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잘 풀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펠리페는 그래도 좀 견적이 나와요. 그래도 뭐 50% 공격 성공률 뭐이 정도는 뭐 바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진짜 견적이 안 나오는 게 레프트 쪽이에요. 레프트 쪽이에요. 뭐 김웅비, 최홍석, 최찬울, 조재성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긴 해요. 근데 최찬울 선수는 실제로 등록이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주전은 송명근, 심경섭 이 두 선수 위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웅비, 최홍석, 조재성에다가 조재성 선수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최홍석에다가 차지원 선수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한마디로 다 리시브에는 소질이 없어요. 심경섭 선수요? 리시브 못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드래프트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경섭 선수 리시브 지난 시즌 효율 32%밖에 안 됩니다. 40% 밑으로는 어려워요. 여기다가 저는 도대체 이 선수를 왜 굳이 1라운더로 뽑았을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김웅비 선수 24%였고요. 뭐 송명근, 최홍석 말할 것도 없어요. 리시브 다 못합니다. 그나마 기대되는 게 의외로 차지환 선수예요. 이 선수도 이나대 시절에는 그렇게 리시브 많이 받는 선수 아니었는데 상무 소속으로 지난 코보컵에 나온 걸 보니까 리시브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효율은 아마 기록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어줍지 않게 그 리시브 잘하는 사람 옆에 세우지 말고 차지환 선수 써보면 어떨까. 그리고 송명근을 굳이 뭐 고정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공격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난번 기사 보니까 무슨 조재성 선수를 레프트로 돌려 쓴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밤늦게까지 리시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참 더럽게 할 일 없네 진짜.
조재성 선수는 라이트 선수예요. 라이트에서 활약을 해주는 선수지 리시브 조금 몇 년 조금 연습해가지고 당장 레프트로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레프트 전문 선수가 왜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슨 미하오 필립인가 이런 선수 뽑지 말고 폴란드 이브리그 뽑지 말고 그때 레프트 외국인 선수 뽑았으면 돼요. 제가 지금 그 명단 중에 기억이 나는 선수가 독일 국가대표 출신 프롬 선수 있었고 호주 국가대표 출신 루크 스미스 선수 있었고 불가리아 선수 펜제프 선수 있었고 레프트 괜찮은 선수들 제법 있었어요. 근데 다른 팀 감독들이 모두 무슨 알렉스만 바라보다가 알렉스 딱 우리 카드가 뽑아가니까 그냥 다 와장창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 선수 아차 싶으니까 막 갑자기 퇴출시키고 이제 필리핀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어쨌든 오케이 왼쪽 날개는 올 한 해에도 골치가 많이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런 선수들이 다 레프트로 나선다? 뭐 조재성 선수도 그렇고 톡 까놓고 얘기하면요 다른 팀 상대팀 서브 좀 때린다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완전 이거는 에이스 맛집이에요. 서브 에이스 맛집. 그래서 저는 최찬울 선수 등록 가능성 조금 높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중부대학교 시절 리시브를 도맡아 하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지금 OK저축은행에 없어요. 거의 유일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 등록될 수도 있다고 봐요. 조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OK저축은행의 나름 또 유망주 아닙니까? 근데 이게 포지션이 라이트예요. 외국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조재성이 코트에 나왔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 선수가 진짜 못해가지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가지고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선수가 부상이거나.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방송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배구는요 원포인트 블로커하고 서버 제외하고 백업 선수가 나오면은 어디선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주전 선수가 못했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 배구는 세트마다 교체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전을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백업 선수가 자주 코트의 모습을 보인다? 그 팀이 이제 망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케이가 올해도 이럴 거라고 봐요. 근데 왼쪽 날개 공격수들 공격은요 그럭저럭 괜찮을 거예요. 이제 이 선수들이 공격력은 조금 검증된 선수가 또 있거든요. 차지환 선수도 그렇고 차지환 선수 조금 상무 가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기대치만큼 성장 못했던 건도 사실인데 워낙 하드웨어가 좋고 상무에서 보니까 공격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OK저축은행, OK금융그룹에서 이 선수 좀 중용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센터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가요. 티가 안 나가지고 그렇지 여기도 또 숨겨진 막장 포인트예요. 여기도. 개인적으로 손주영 선수는 정말 안타깝고요. 얼른 쾌유하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바라겠습니다. 사실 손주영 선수가 경희대 시절에는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저도 제가 온통 경희대 선수 중에서는 진지휘 선수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손주영 선수 뛰는 거 보면은 좀 너무 말라가지고 프로 가면은 좀 벌크업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케이 가가지고 금방 또 포텐셜을 터트리더라고요. 이런 팀들이 시몬을 보유했던 팀이라 그런지 장신 센터 키우는 노하우는 조금 있어 보여요. 박원빈도 그렇고 손주영도 그렇고 지난해 2라운드 지명했던 경기대학교 출신 정성환 선수도 그렇고 뭐 일찌감치 상무 보는 거 보면 센터 포지션에서만큼은 테크트리를 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주영 선수 시즌아웃에다가 전진선 선수도 계속 부상을 겪고 있었죠. 이번에 뭐 몸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박원민 선수 무릎 수술 경력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퇴행성 관절염도 앓고 있는 걸로 지금 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팀이 다 오케이야. 이제 오케이저축은행이 이게 또 안 좋은 게 선수들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부상 잘 입습니다. 그게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다 유리무마 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전진선도 그렇고요. 이민규 선수도 무슨 뭐 발목 피로골절인가요? 기사 나왔었죠. 송명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박원빈 선수까지도 박원빈 선수는 뭐
관절염 때문에 면제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센터진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부침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상원 선수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상원 선수도 블로킹에 있어가지고는 문제 많을 겁니다. 올해는 더 할 거예요. 나이도 먹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센터 주전에서는 진상원 선수, 박원빈 선수 이렇게 거론했지만 몸만 건강하다면 저는 무조건 전진선 선수를 박아놓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팀이 FA로 진상원을 영입한 이상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체 1번으로 뽑은 유망주를 안 키우고 지난 시즌 블로킹 0.38짜리 35살짜리 선수를 영입한다? 글쎄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창성 선수도 기회를 좀 줘야 돼요. 이 선수는 좀 센터로서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하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 라이트로도 종종 나오던 선수라. 그래서 센터로서 좀 기회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팀 여건상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속초구 출신 함동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선수를 과연 올해 얼굴을 몇 번이나 화면에서 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입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빨리 군대라도 보내려나? 근데 또 기회도 기회지만은 최근 OK저축은행 성적도 그렇고 석진욱 감독도 2년 차거든요. 성적 욕심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망주 키울 그런 여유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여기 말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좀 뛰어난 게 그나마 세터하고 리베로예요. 이제 다만 이제 세터는 이민규 선수 부상 이후에 몸 상태가 어떤지 좀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개막전 이후에 어떻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광명호 선수가 있잖아요. 광명호 선수가 사실은 OK저축은행이니까 백업이지 다른 팀 가면은 주전 뛸만하기도 하다 뭐 이런 평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반쯤은 이 주전급인 백업 세터가 있다 보니까 이 팀이 뻑하면 세터를 바꿔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도중에 이제 세터를 바꾸면요. 공격수들이 금방 느낍니다. 한 번에 딱 느껴요. 아, 이거 뭔가 다른데? 아, 뭔가 공이 올라오는 게 달라. 타이밍이 좀 이상해. 뭔가 나랑 안 맞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일단 좋은 팀들은, 강팀들은요, 주전 세터 바꿀 일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백업 들어오면 그 경기 뭔가 문제 있는 거라고. 근데 OK저축은행 세터는 굉장히 자주 바뀌었던 거죠. 실제로 지난 시즌 각 팀 주전 세터들 그 세트 개수 비교해 보면요. 이민규가 7개 팀 중 꼴찌예요. 세트 개수. 전체 세트 개수도 꼴찌고 세트당 세트 성공 개수도 꼴찌예요. 그런데 백업 세터 중에서 세트 개수 1위가 유광우, 2위가 광명우예요. 아, 뭐야? 대한항공 강팀인데 유광우가 세트 많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작년에 한선수 선수가 손가락 골절 부상으로 21경기밖에 못 나왔어요. 그걸 감안해야 돼요. 대한항공은. 거봐요. 자, 백업이 나오면 뭐다? 주전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죠? 이렇게 사실상 OK저축은행이 투세터 체제 운영하면서 이게 잘 돼가지고 성적이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안 좋았잖아요. 사실 뭐 외국인 선수 그 레오 안드리치 선수도 부상 좀 있었고 뭐 핑계 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점들을 좀 봤을 때 굳이 좋은 세터 둘을 그것도 주전급을 둘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장점만 있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어쩌라고? 아, 트레이드 하면 좋죠. 트레이드. 광명호 선수는 실제로 노리는 팀들이 좀 있는 편이고 가치도 높아요. 세터 문제로 골머리 앓는 팀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좋은 가치에 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트레이드야 뭐 제 생각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여기다가 또 권준영을 왜 영입했냐고. 이 팀이 지금 백업도 아니고 3번 세터를 FA 금액을 투자해가면서 영입할 팀입니까? 그 돈으로 좀 재활 시설이나 좀 어떻게 좀 해보지. 이게 장기적으로 이 팀이 뭐 재활이라든가 뭐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그냥 선수 영입하고 뭐이 정도인 거예요.
이런 점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아 진짜 오늘 근데 OK저축은행은 거의 뭐 시작부터 계속 까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굳이 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온 건 아닌데 저 리베로 얘기 좀 해보죠. 리베로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정성현, 부용찬, 조국기 주전급 리베로가 3명이 있어요. 부용찬 선수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굳이 저렇게 수염을 길러야 되나? 자, 이제 이 셋 중에 이제 누가 주전으로 뛸지가 이제 관건이겠는데 저는 한 명 고르라면은 정성현 선수 고릅니다. 이제 왜냐면은 리시브가 제일 나아요, 셋 중에. 부영찬 선수는 좀 안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 OK 저축은행에서 한 시즌 뛰고 군대 갔잖아요. 그때도 리시브 시도는 거의 없었어요. 디그 전용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투리베로 하는 팀 많아요. 뭐 현대캐피탈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대한항공도 하고 몇몇 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할 수 있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리베로끼리는 교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에 몇 번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현대캐피탈이 이거를 제일 먼저 시도했던 거는 여호연 선수 체력 세이브 하려는 목적이 컸어요.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또 리베로, 새로운 리베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도 막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드는 게 이러다가 리베로들이 반쪽짜리 리베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뭐 리시브 전용 리베로, 디그 전용 리베로 이렇게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뭐 OK저축은행 리베로는 좀 장점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레이드 하면 안 되나? 자, 순위는요. 저는 OK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은 계속 헷갈립니다. 최고 4위. 이거 안 풀리면은 꼴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리시브가 안 좋은 팀인데다가 그나마 OK에서 가장 리시브 잘하던 이시몬 선수가 나갔어요. 그러면은 뭐 더 안 좋아질 게뭐 자명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내려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이 팀은 아무리 이제 팀보다 위대한 선수 시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우승을 경험해 본 주역 선수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요. 그 경험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이 겉멋이 아니라 진짜 노련함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관건이겠고요. 부상이 정말 문제예요. 근데 지난번 코보컵 보니까 그 뭐 체력 관리관 뭐라고 해야 되죠? 정확히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들 몸 상태 컨디션 관리하는 그 전문 트레이너 이런 분을 한번 영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런 OK저축은행이 워낙 좀 구멍이 많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전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꼴찌까지 제가 적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팀별 시즌 예상 네 번째 OK금융그룹 은맨이었고요. 다음에는 삼성화재 블루팡스 예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 남자배구 유튜브 비타임 V였습니다. 감사합니다.